2025년 10월 21일 크립토 정보 시간입니다. 에이다, 심볼은 ADA. 카르다노라는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이죠. 오늘은 에이다가 어떤 코인인지, 왜 요즘 덜 오르는지, 언제 다시 튈 수 있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동성, 스케일링의 실사용, 거버넌스 정착, 이 세 가지가 숫자로 동시에 좋아질 때 에이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 요약입니다. 에이다는 카르다노라는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 쓰는 동전입니다. 사람들이 거래 수수료를 내거나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 스테이킹을 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도 사용됩니다. 특징은 지분 증명, 그리고 논문 검토와 같은 신중한 개발 철학입니다. 그런데 요즘 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체인 안의 돈줄, 즉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경쟁 체인보다 작습니다. 둘째,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는 꼼꼼하지만 사용자는 몸으로 느끼는 변화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죠. 셋째, 미국 규제 이슈로 심리가 위축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튈 수 있는 조건도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자금 유입이 늘고 하이드러와 미스릴 같은 기술이 체감되는 서비스에서 실제로 쓰이고 온체인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TVL과 활성 사용자가 수치로 증가할 때 그때가 바로 재평가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기본 정보입니다. 이름은 카르다노, 토큰은 ADA. 한 줄로 정의하면 연구 기반의 지분 증명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예전 방식은 전기 많이 쓰고 덩치가 크면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죠. 카르다노는 오로보로스라는 지분 증명으로 적은 에너지로 수학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가 만드나? 연구와 개발은 여러 조직이 나눠 맡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개발을 리드했고 카르다노 파운데이션이 생태계를 관리하며 이무르고가 상업화를 돕는 구조죠. 이무르고는 카르다노 생태계의 상업, 비즈니스 팔입니다. 쉽게 말해 연구는 IOG, 옛 IOHK 비영리, 생태계 운영은 카르다노 파운데이션, 그리고 사업 채택 투자, 제품은 이무르고가 맡는 삼각구조예요. 창립 멤버 중에는 찰스 호스킨슨이 유명합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메인넷은 2017년, 스마트 컨트랙트는 2021년, 성능 최적화는 2022년, 그 이후에는 스케일링과 거버넌스를 다듬고 있습니다. 법적 거점은 비영리 재단이 스위스, 개발은 다국적입니다. 기술입니다. 카르다노는 레이어 1 메인 체인이고 계정이 아니라 UTXO 방식으로 거래를 기록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플루투스라는 언어 쪽입니다. 합의 방식은 오로보로스. 쉽게 말해 누가 블록을 만들지를 확률적으로 공정하게 뽑고 그 과정과 보안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접근이에요. 장점은 전기 덜 쓰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죠. 호환성은 어떨까요? 이더리움과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사이드 체인이나 브리지 같은 연결 다리로 함께 쓰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통째로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와 합의에 맞춘 정리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브리지는 항상 조심입니다. 체인을 잇는 길은 편하지만 어디서든 보안 취약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탈중앙성은 검증자와 스테이크가 얼마나 잘 분산됐는가인데 이건 매번 지표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토크노믹스입니다. 돈의 흐름을 말로 풀어봅니다. 총 발행량은 450억 ADA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도는 양은 시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350억대로 보시면 되고요. 새 코인은 보상과 준비금에서 조금씩 나옵니다. 수수료는 일부 소각되거나 금고로 들어가고 스테이킹은 위임 방식이라 지갑에서 풀을 선택해 맡기면 보상이 배분됩니다. 다만 슬래싱처럼 벌점으로 코인을 빼앗는 구조는 아니니까 풀의 운영, 성실도와 수수료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결국 사용량과 유동성이에요. 거래가 늘어나면 수수료가 더 많이 쓰이고 디앱이 잘 되면
담보나 수수료로 ADA 수요가 생기죠. 거버넌스가 본격화되면 그쪽 참여 수요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재무 거버넌스입니다. 시가총액과 완전 희석 가치는 현재 가격과 유통량에 따라 바뀝니다. 글로벌 거래소에는 현물과 파생이 넓게 상장돼 있습니다. 생태계 자금은 재단과 캐털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배분됩니다. 거버넌스는 지금 온체인 헌법과 투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CIP 1694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누가 어떻게 결정할지의 규칙을 코드화하는 작업입니다. 감사와 버그 바운티는 코어는 오픈소스로 검증되고 각 디앱은 별도 감사를 권장합니다. 생태계 트랙션입니다. 지표를 말로 합니다. 개발 활동은 오랜 기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건 사용자와 돈이 움직이느냐죠. 여기서 TVL, DEX 거래, 활성 지갑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핵심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쟁 체인에 비해 절대 규모가 작다는 게 약점이었어요. 스케일링은 두 가지 키워드로 보세요. 하이드러는 바쁜 계산을 체인 밖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결과만 올리자는 아이디어, 미스릴 은지갑과 노드가 빨리 동기화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 서비스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사용자는 확실히 빨라졌네 하고 체감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USDA와 DJED 같은 토큰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과제가 있어요. 유동성이 두텁고 거래 페어가 넓게 깔려야 체인이 숨을 쉽니다. 그래야 디파이에서 거래와 대출이 활발해져서 ADA를 들고 있을 이유가 더 생기겠죠. 시장 리스크입니다. 경쟁자는 분명합니다. 이더리움과 그 위에 레이어2, 그리고 솔라나 같은 고속체인들. 카르다노의 차별점은 연구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하이드러와 미스릴, 그리고 온체인 거버넌스라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약하면 가격이 오를 때도 덜 오르고 내릴 때는 거래가 비어서 더 휘청일 수 있어요. 규제는 항상 변수입니다. 특히 미국 규제 뉴스는 한 번의 심리와 가격을 흔듭니다. 기술적으로는 브리지, 디앱 취약점, 그리고 업그레이드의 지연 리스크가 있고요. 레드 플래그를 5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TVL과 스테이블 유입이 멈춰 있는가, 거버넌스가 제때에 안착하지 못하는가, 하이드러 같은 기능에서 문제 이슈가 자주 나오나 대형 거래소 상장 정책에 불리한 변화가 있는가, 규제 악재 뉴스가 이어지나, 이 5개만 꾸준히 체크해도 큰 위험을 피하기 쉽습니다. 업데이트입니다. 2025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하이드러 실사용, 미스릴 보급, CIP 1694 정착. 이게 동시에 굴러가면 사용자는 접속이 빨라지고 앱은 지연이 줄고 정책 결정은 명확해집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하이드러 헤드 실험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량 노드 연구,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 확대가 눈에 띕니다. 가격은 항상 시장 전체에 영향을 받으니 그날그날 시총과 변동성은 따로 보시고요. 시나리오로 보면 이렇습니다. 낙관적일 땐 스테이블이 많이 들어오고 하이드러가 서비스에서 돌아가고 거버넌스가 돌아가면서 TVL과 사용자가 꾸준히 늘어납니다. 기준 시나리오는 조금씩 좋아진다입니다. 보수 시나리오라면 규제나 기술 일정이 늦어져서 박스권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왜 요즘 덜 오르나 한 줄 정리하면 3개입니다. 첫째, 유동성의 절대량이 작다. 둘째, 느리다는 이미지가 있다. 셋째, 규제 뉴스에 잔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반전의 조건도 정확히 거꾸로 가면 됩니다. 유동성 유입, 체감 성능의 증명, 거버넌스의 안정, 급등 모멘텀 3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스테이블 코인의 깊이입니다. USDA와 DJED의 예치 자금과 거래 페어가 넓어지면 체인 안에서 돈이 도는 파이가 커집니다. 둘째, 하이드러의 실사용 사례입니다. 게임, 거래, 결제 같은 곳에서 이제 진짜 빨라졌다는 경험이 나오면 일일 사용자와 수수료가 숫자로 올라옵니다. 셋째,
미스릴 보급과 거버넌스 안착입니다. 지갑이 빨리 열리고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신규 유저의 첫인상과 개발자의 지속성이 좋아집니다. 쉬운 설명입니다. 비유로 끝내기입니다. 하이드러는 빠른 계산대입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여러 개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듯 체인 밖에서 빨리 처리한 뒤 결과만 올려 본체의 부담을 줄입니다. 미스릴은 빠른 입장권입니다. 길게 줄 서지 않고 핵심만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지갑과 노드가 빨리 준비되니 신규 유저가 덜 답답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료입니다. 차가 잘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듯 디파이는 달러와 같은 안정자산이 있어야 거래가 활발해져요. 거버넌스는 규칙표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우선으로 결정할지 명확해질수록 투자자와 개발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투자 체크리스트 요약입니다. 에이다의 장점부터 정리합니다. 연구와 보안을 중시하는 지분 증명, 하이드러와 미스릴로 향하는 스케일링, 로드맵 온체인 거버넌스의 제도화, 이 세 가지는 장기 신뢰의 재료입니다. 단점과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유동성 약점, 느리다는 프레임, 규제 헤드라인. 그래서 투자자는 데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체크포인트는 5가지. 하나, TVL과 스테이블 시총이 올라가는가. 둘, 하이드러의 실제 트래픽과 사례가 늘어나는가. 셋, 미스릴을 지갑과 앱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넷, CIP 1694 거버넌스가 일정대로 굴러가는가. 다섯, 규제 뉴스에 큰 변화가 있는가. 단타 트레이딩 주의점과 진입 시나리오입니다. 단타는 속도전입니다. 레버리지는 조심하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주의점 5가지. 첫째, 변동성 큰 시간대, 미국장 개장, 큰 뉴스 전후에는 포지션을 줄이거나 손절을 짧게 잡습니다. 보통 -2, 3% 선에서 기계적으로 끊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래소마다 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다릅니다. 원화 마켓과 USDT 마켓을 비교해 실제로 체결되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셋째, 일정 이벤트 전후에는 연속 급등 급락이 자주 나옵니다. 따라서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넷째, 온체인 지표와 개발 뉴스가 동시에 좋아질 때만 공격적으로 베팅하세요. 말만 무성하고 숫자가 없으면 반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째, 규제 뉴스는 개파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악재가 돌 때 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도록 뉴스 알림과 포지션 관리 규칙을 자동화하세요. 진입 시나리오 3가지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 모멘텀 추적형. 조건은 하이드러 실사용 보도와 USDA, DJED 예치금이 주간 증가 추세 확정. 최근 고점을 살짝 돌파할 때 소량 진입 추세가 꺾이면 즉시 축소합니다. 둘, 뉴스 선행형. 위험이 큽니다. 조건은 CIP 1694 표결과 이행 일정 확정에 더해 스테이블, 유동성 지원 같은 굵직한 발표가 붙을 때 거래량 급증에 동승하되 5 내지 10% 단위로 분할 청산합니다. 셋, 역추세 반등형. 조건은 규제 공포로 급락했지만 핵심 거래소와 재단이 즉시 반박하고 온체인 지표가 흔들리지 않을 때 박스하단 부근에서 소량 진입, 손절은 짧게. 한 줄로 다시 정리입니다. 에이다의 재평가는 유동성, 스케일링의 실사용, 거버넌스 정착. 이 세 축이 동시에 숫자로 확인될 때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데이터 확인, 리스크 관리. 빠름보다 지속되는 사용성이 결국 승부를 가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리서치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 여러분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